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이 교수는요? 워낙 얘기를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학구적으로 뭐 교수 뭐 입을 막네. 그러니까 나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네. 저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라 네. 그냥 실적 보고 계기면 네. SK 하이닉스인데 네. 네. SK 하이닉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전하게 가려면 이건데. 이 친구가 요즘 다시 컴백 그 얘기 앞두고 SK에서 다시 가려고 물 먹으려고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재미없고. 네. 아니 이제 조정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고퍼주. 네. 그걸 뭐가 있을까 네. 이걸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위에 있는 것 중에서는 네. 저게 마음에 드는데 로보스타는 한번 했으니까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뉴를 보겠습니다. 뉴 아주 종목으로 바로 가는 거야? 네, 뉴로 종목으로. 네. 네. 왜냐면은 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쪽들이 네. 조정이 나오잖아요. 다 네. 조정이 나오는데 네. 뉴 같은 경우 올해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한 효과도 있었겠지만 네. 그 무상증자에 의한 물량 소화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화책 미디어하고 네. 이게 법인을 만들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인 만들기로 한 데가 올해 초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1분기가 가도 안 나오고 네. 2분기가 가도 안 나오고 이제 드디어 그 뉴스가 네. 나왔어요. 4분기에. 네. 그러니까 그 합자 회사가 화책 합신이라는 회사가 5대5 똑같이 네. 이제 만들어 갖고 배당도 두 회사가 동일하게 가져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 이제 올해 영화 찍어 갖고 네. 그거를 갖다가 2016년도부터 중국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손현주가 주연하는 더펀, 그다음에 2016년도에 루시드 드림, 그다음에 널 기다리며, 그다음에 이런 스릴러물, 스릴러하고 이제 부산행, 네. 판도라, 재난 블랙버스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라인업을 가져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화책 미디어가 공개한 네. 세 가지 영화 네. 이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게 된 더폰이 네. 이제 공동 제작으로 들어오고 있고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개방했거든요. 개방은 아닌데 영화는 나는 볼만했어. 솔직한 얘기로. 봤어요. 전 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예고편은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고편도 잘 만들었고 네. 내용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스트레스 난 때려 부시는 영화 좋다는 사람들은 보면 안 돼. 뭔가 느낌이 잔잔하잖아. 잔잔해. 영화가 끝까지 잔잔해. 끝까지 잔잔하고 끝까지 잔잔한데 어쨌든 그래도 볼만은 하다. 그러니까 보면 외로움을 더 느껴서 보지 마. 외로움을 졸라게 느껴. 이런 족같은 영화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저에게 우리 남자들에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일본 여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이제 그쪽이랑은 전혀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 가야겠다. 일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제작이 될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뉴가 실적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사도 이후로 없어 영화가. 사도 이후 라인업이 좀 약한데 뉴가 이제는 조금 더 그 쇼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라인업이 뭐 있어요? 그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좋았지. 사도까지 해갖고. 아니 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더폰. 그 다음에 더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마녀, 그 다음에 더폰. 뷰티 인사이드 쳤으면 안 나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솔직히 변호인하고는 아무 영어 없지 제대로 가서 안 좋은 거. 별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는데, 변호인 보면 변호인 하는 새끼는 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자학금이라잖아. 우리 고용주 아저씨 말 들어보면. 그런 거야? 그렇지. 거기 나온 변호사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마녀 같은 경우는 강풀, 웹툰 갖고 만든 거고, 뷰티 인사이드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니까, 근데 뷰티 인사이드가 중국판으로 다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흥미롭네. 그게 되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모 배우의 이슈 때문에 한국에서 흥행이 안 된 측면이 있었지만, 뭐요? 나중에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뭔지 아는데 그거 뭐
근데 이제 왜 그래? 그게 이제 많이 근데 솔직한 얘기로 무조건 여기요. 그러니까 좀 아까운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먹힐 것 같고 더 펀드 뭐 스릴러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손현주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주연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 쪽 컨텐츠 쪽에서는 좀 뉴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맞다 이번 주말 저 태양광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네. 나 그래서 난 종목으로 바로 갔지. 그래요. 그거 하니까 제가 이번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일요일에 한번 봤어요. 일요일날 뭐 나르코스라고 있거든요. 나는 나온 날 그 중간에 다 본 사람이야. 나르코스 갔다가 저 우연히 봤는데 다 봤어 끝까지. 그냥 다 봤어 진짜. 눈물 흘리잖아. 그건 아니던데요. 눈물 아니고 그냥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죠 그거. 진짜 넷플릭스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나는 그 정말 나온 주말에서 72시간 만에 다 봤어요. 네. 그 자막 안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자막, 영어 자막은 나오죠. 영어 자막. 저는 넷플릭스 직접 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자막은 요새 다 나왔나? 근데 이게 보면 하여튼 그 역사성을 좀 알면 더 좋죠. 저는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막 제가 유학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많이 그 당시에 기억나고 하는데요. 아까 그 두 분 얘기한 거 잠깐씩만 얘기를 하면 좀 뿌듯하죠. 제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제가 수년 동안에 전기차랑 태양광 얘기할 때마다 엄청나게 디스당했거든. 이 교수한테요. 네? 근데 지금 이제서야 다들 이제 태양광의 전도사가 되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단 외국 난리 났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맞죠. 그래서 주식은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영원히 전기차 태양광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나 전력이 다 깔려 있어요. 이미 충분히 130%예요. 올 여름에도. 예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직도 수많은 나라가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나라 그런 들한테 대규모 전력 발전소를 짓고 거기다 전기를 다 꼽아줘야 된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 개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무심히 나겠고요. 그 영화 쪽은 저도 좀 얘기 좀 해드리면 지금 보면 이번에 그 골든위크 있었잖아요. 중국에서요. 우리나라에 이제 욕구 많이 하는데 중국으로 보면 이제 골든위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골든위크 동안에 중국의 전체 소비랑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이런 매출이 11%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늘어난 거가 영화입니다. 영화 극장 가게 무려 70%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년 기준으로 1인당 0.4회에서 가다가 요즘 늘어봤자 0.6회요. 이게 70% 늘어나서 0.6회 된 거야. 우리나라 4.1회.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도 극장을 졸라 가야겠다. 네. 네. 그런 게 있겠고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안 늘어날 것 같아. 왜요? 영화관이 계속 생기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 근데 계속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높아져? 분모가 계속 분모. 근데 그래도 중국도 그 인구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보면 이제 그 예전부터 공산당 국가들이 영화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다 동네 구청에 우리 뉴스로 보면 동네 공회소 같은 데서 보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극장 가면 많이 볼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3, 4일 가겠죠 1년에요. 그래서 그게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말이 나오면 CJ CGV 같은 거. 그래서 극장 사업에서 CJ CGV 극장 사업이 10년 됐어요 중국 들어간 지가. 근데 올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 분기 흑자 전환. 그래서 잘하면 올해 연간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계속 극장을 계속 늘리잖아요. 그래서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분야인데요. 문제는 내년까지 가면요. 지금 7위 점유율 7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년 목표가 5위에서 5위 잘하면 내년에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스크린 수로 보면 내년이면 처음으로 한국 스크린 수보다 더 높아져요. 그리고 더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거가 땅덩어리가 상대적으로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은 인구당 1회, 0.2회죠. 0.2회. 네? 그 중국보다 더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다도 지금 CJ CGV가 들어가잖아요, 베트남. 그럼요. 그건 아직 흑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해외 매출. 그래서 해외 전체 CJ CGV의 전체 매출의
2018년 되면 해외 비출이 더 높을 거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CJCGV 여전히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관심 많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볼만한 회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보면 아까 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약간 예민한 거를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중 합작 영화에 대한 거가 작년에 이제 합의가 됐어요. 합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해갖고 7월달에 가서명이 됐고요. 12월달에 서명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면 한중 FTA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로 해야 되는데 이 오늘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에 또 한마디 하셨네. 빨리 하라고. 이거 하루 안 할 때보다 40억 원씩 손해보겠다네? 개새끼들. 어떻게 계산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항상 그게 궁금해 나는. 네. 40억, 연간 1조 5천억 손해보겠대.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한쪽 FTA가 되면 더 올라갈 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스크린 쿼터가 1년에 32편인가 그밖에 안 될 거예요. 해외 영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영화잖아요. 그래갖고 한중 합작 영화죠.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블라인드 뭐 뷰티 인사이드 네, 뷰티 인사이드. 네, 그게 우리나라 거 하면 안 되니 그 한중 합작도 아니고 아니 슬쩍 들어가서 중국 사람 배우로 다시 만들면은 그러니까. 그거 완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화. 네, 올해 초에 나왔던 거 20세 뭔가 게 있었어요. 네, 인기 끈 거. 그래서 그 CG에서 만든 거거든요. 같이 압축한 거.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도 하여튼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보면 지난 주말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7개가 중국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 영화보다는 결국 한중 합작 쪽에 이제 나중에 가야 될까 그런 가치에서 뉴가 될까 아까 쇼타임, 쇼박스, 쇼박스 그리고 CJ 예능 같은 경우 그래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좀 좁혀서 보면 일단 극장이다. 극장 사람들 저도 일단 괜찮아 보이고 하여튼 그런 쪽에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말이 나온 김에 그것 좀 얘기해 줘요. 어떤 거요? 한야 하이타인가? 한야 하이타고 어떻게 그거는 뭐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이야? 네, 그냥 올라갔으면 되지 뭘 더 말해. 지난주에 PN이들 얘기해줬잖아. 뭐 올라가. PN 있어.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얘기했지. 올라갔으니까. PN이는 참 그것 중 아니야. 난 그거보다 한양 하이타도 뭐 그냥 얻어걸린 거고. 얻어걸린 거? 얻어걸린 거고 재수없게.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PN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뭐? PN이요. 네. 탐방을 다녀왔죠. 네. 표정은 실망이야 뭐야? 수원에 있어요. 네. 권선동에 있고. 권선동? 네. 권선동은 의원 아니야? 아니야. 권선동 그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잠깐만요. 호매실동이 권선동인데? 거기가 위치가 아니면 말고. 아니 권선도 뭐 호매실동 맞는데. 바로 그 저기 과천 의왕에서 내려가는 거. 아까 권선도 산업로? 약간 이게 산업로라 그래서 구 주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가보잖아요. 회사들 다 있어요. 거기 그쪽에 저 상장사 몇 개도 더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방문을 하면서 아예 그냥 거기 있는 회사 일정을 한 날에 잡아서 한 번에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TN이만 갔다 왔어? 네. PN을 갔다가 오는 길에 3시간 걸렸어. 차 막혔어. 거기 엄청 막혀. 그리고 오는 길에 또 접촉 사고까지 나가지고서. 아이고. 누구 차가? 자기 차가? 아니요. 같이 가신 분? 밑에 2층. 아무튼 다녀왔는데 하나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그 2차전지 충방전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2차 전지 공정에는 총 3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 후공정 쪽 이게 2차 전지가 활성화되는 공정, 그러니까 전기적인 특성을 만들어주게끔 전기적인 어떤 특성을 불어주는 어떤 활성화시켜주는 그걸 갖다가 포메이션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그 안에 보면은 그 전해질 넣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는 전기적 특성을 뜨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거는 뜨게끔 만들어주고 확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걸 활성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메이션 장비라고 해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고요. 현재 메이저 3사 LG화학, 삼성, SD, SK그룹의 납품 중에 마켓 시어는 50% 이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기 전기차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만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충전소 있잖아요. 자동차 충전하는 그 기계에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P&D 솔루션이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를 만들고 공영 주차장 가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자회사 P&D 이노텍을 가지고서 네. 그걸 만들고 있고 네. 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BMS라 해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네. 만들고 있고 제어 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는 이제 전기차 충전 2차 전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은 대표이사랑 본부장이 맨날 중국 간대요. 네. 중국의 얘네들도 중국 쪽에 살기량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로드맵을 짜고 있고 올해 6월달에 몰랐는데 중국의 대화전제라고 있어요. 거기다 MOU를 맺었더라고요. 근데 왜 공시 안 하니까 아니 뭐 MOU 가지고 공시하냐고. 아유, 회사 있어 보이는데 대범한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MOU만 맺었다면 난리를 치는데. 쌍방으로 MOU 가지고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MOU 졸라게 치다가 감옥 가내가지고 내가 아는 애는. 아니 MOU 갖고서 쌍방으로 몇 배를 급등시켰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컨택 같이 하자고 컨택 계속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딱 가보면요 제일 놀란 게 야 이게 시총 800억이야? 딱 느꼈어요. 너무 작다고? 크다고요. 진짜 커요. 크다고. 회사가 크다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현금 100억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300억 된대요 현재. 그럼 두 개 합하면 4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400억인데 시총 800억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또 가보면은 이제 회사 깔끔하고 딱 한쪽 벽면이 복도가 다 특허로 쫙 이렇게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자랑질. 네. 2차 전지 쪽은 확실히 이제 특화를 된 것 같고요. 네. 그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나오고 그리고 현재는 수익이 담보되는 것만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키우려면 언제든지 키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업이익 최소 마진 10% 이상만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수록 매력적인데요. 그러고 있고. 자기네 상태 중국 비즈니스는 관시랑 레퍼런스인데 관시는 이미 포기했고 레퍼런스 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신뢰성 위주로 해서 간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가 800억 돼요. 800억 되니까 수주 이게 장비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 장비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는 결국 수주 잔고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과거에 2020년까지 그 실적을 끌어다 쓰는 이유가 수주 잔고로 갖다 베이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매출하고 영업이익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일단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현대면 느끼고 있대요. 2차 전지 중대형 쪽은 확실히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차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 스쿠터도 있어요. 드론도 있잖아요. 이제는 삼성 SDI가 작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SDI는 소규모 전지에 많이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 중대형 쪽은 확실히 마켓이 확실히 커가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전기 스쿠터랑 드론과 같이 중대형 배터리 들어가는 점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반도체 장비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비의 교체 주기량이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는 내구성 위주로 교체를 하는데 배터리 장비는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배터리 장비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장비가 좀 싸지고 있잖아요. 배터리 값이 싸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싸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배터리 장비는 배터리 자체가 고효율화 되면 될수록 계속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기계를 쓸 수 있는 내구성은 10년이 있는데 실제 교체 주기는 3년에서 5년 주기고 이게 점점 빨라져서 장비 교체 점점 빨라지고 있대 지금. 왜냐하면 배터리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기존 장비 가지고서는요 스테로이드 배터리 갖다가 또 활성을 못 시키는 거야. 계속 좋아지니까. 워낙 용량이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 계속 커스터마이징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의 장비 교체 주기가 물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게 빨라지다가 이제 정체를 맺겠죠. 정체를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가속이 붙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포메이션 장비라는 중국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평균 매출이 약 800억 개래요.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국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는 분명히 장비들이 생각되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중국발 뭐가 딱 터진 건 없어요. 네. 물론 매출 났다면서 지난번에. 아니 29억 나왔고 네. 또 내용은 이제 규모는 밝히지 않는데 그 BMS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쪽을 해가지고서 초도 물량 2,000세트를 납품을 했다더라고요. 네네. 규모는 얘기 안 하죠. 그쪽하고 이제 그 밝히지 않기로 그쪽 회사랑 얘기했던 거라서 한 3천만 원 갖다 줬나 보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게 시작이고 네, 시작이니까. 국내 쪽에서 서비스로. 이게 확 크려면은요. 네. 확 크려면은 정부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네.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까 미국처럼 그 얘기네. 미국처럼 앨런 머스크를 만나야 되네. 아니, 우리나라 중국처럼 네. 지금부터 새로 짓는 건물은 주차장 대수 좀 정부 그렇죠. 건물 지을 때 네. 뭐다 주차 대수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주차 대수 몇 대당 전기차 충전기 한 대, 네. 두 대 이런 식으로 그런 법규가 나오면 얘는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만약에 전기차가 거스를 수 없는 대사라면은 우리나라 거기에 우리도 그걸 잘하잖아요. 또 해외에 산다라면 그 신용 따라가는 게 잘하잖아요. 대통령께서 골프도 치셔야 되는데 골프 치시면 카트도 전기차로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야지. 이번에도 프레지던트급에서 연설만 하시고 네. 경기장은 부시 대통령이 있잖아. 부시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이 골프 친 거 알아요? 그렇지? 재영이 형이랑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님이 가셔갖고 전기차 운전을 한번 하셨으면 될걸 그지? 본인이 운전을 안 하니까 평소에. 아니 전기차야 뭐 설렁설렁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의 정부 정책이 뭐 하나 딱 얘는 그냥 어차피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악재 뉴스가 범퍼크라도 한번 다쳤어야 되는데 범퍼크도 안 다쳤을걸? 악재 뉴스가 나올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뉴스가 쏟아질 것만 나오니까 앞으로 특히나 국내 정책에 관한 뉴스가 하나 나면 주가는 분명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쉽지가 않네. 예. 그 얘기 들어오기 더 어렵네. 근데 가치가 더 어려져.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시총 80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트레이딩 바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런 식으로 시가총 얼마? 이야? 지금 800 좀 떨어졌을 거예요. 800 그러니까 800억 미만은 분명히 메리트 있어요. 괜찮아요. 트레이딩 바이로 하다가 박스 컴플레인 하다가 정책 나오면 그때는 따라 붙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네. 전 예전에 지나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MB 시절에 보면 이분이 전기차를 시운전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안에서 청와대 했잖아요. 그 회사 관련된 게 상장 폐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좀 현직에 있고 그러면 그건 날라가네.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지난번에 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빌딩으로 덴마크 있죠.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에 엣지라는 빌딩이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딜롯이라는 그 회계법인 거기 그 건물에 딜롯 무슨 건물인데 빌딩 이름은 엣지라는 빌딩인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그거잖아요. 전기차 그 배터리 있는 자동차잖아요. 주차장에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훈이 과장, 그 빌딩에 전부를 전기차만 주차시키면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법규랑 이제 건물 알아. 근데 그걸 전부 다 무조건 하라고 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 전부 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영 주차는 당연한 거고 기존 대형 빌딩 같은 경우도 주차 대수 뭐 200대당 200대면은 뭐 하다못해 50대당 한 곳? 충전 한 개? 100대당 한 개?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목동 공영 주차장에서 3개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곱하기 5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빌딩이 몇 개야 지금? 초대박이지. 오케이. 물론 여기에 이러면은 괜히 삼성이 그거 한다고 또 뛰어들고 다시 그렇지 않는 이상. 근데 거기서 보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뒤에 뭐 우리가 하면 그 슈팅 건 같은 걸 하든 그런 거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좋죠 뭐. 아니 뭐 포메이션 장비니까. 뭐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포메이션 그 점유율이 55%라면서요. 어찌됐건. 대박이네. 네. 그럼 저도 그런 주식 종목 하나 더 불러야 되나? 근데 저는 저 이거 추천주였나요? 아니 탐방 누가 물어요? 탐방. 아까 뭐 태양광 얘기했잖아. 종목 얘기 하나 더라도. 종목도 있어? 듣보죠? 듣보자 할까요? 하나 더? 아니.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다 진짜. 근데 그건 그렇고 이성훈 교수
네. 또 새로운 또 상품 론칭한다면 그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거는 나중에 비밀이야? 론칭하고 나서. 비밀이야, 비밀? 그거는 아니 공개 방송으로는 매일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니. 비밀이야? 네. 아 그건 그렇고. 아 저는 세상에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흐뭇해. 왜요? 왜냐면 전기차 얘기할 때마다 이 교수가 전기차 타겠어요 뭐 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치. 2년에 만에 바뀌고 이 친구도 2년이 지났으니까 바뀐 거지.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면 또 이 주식도 1년 있다 올라갈 것 같아. 이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에. 네. 이게 보면 아까 전기차랑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비슷한 얘기인데 뭐 잘하는 거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안 늘어나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소비가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밖에 없어요. 큰 나라 중에. 그리고 인도가 지금 수입금수는 늘어나고 베트남 늘어나고 있고 개발도상국. 흔히 얘기해서 디벨롭드 컨트리는 소비가 확 늘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처져 있던 거 2008년 금융위기 완전 바닥이었던 게 회복되는 정도지 소비가 확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요. 사람들이 20대 애들이요. 20대 애들이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줄어들어요. 운전면허 취득을 안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다시 컴백 쪽이 늘어나 캥거루죠. 혼자 살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애들. 또 1인 가구 늘어나다. 1인 가구 늘어나는데 갑자기 차가 왜 필요해? 아니 교외에서 살면 필요한데 대도시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뉴욕에 살고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살고 LA 사는 데 가면 그런 데는 대도시는 교통이 잘 돼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기차 잘 돼 있고 요즘 보면 하이퍼루프 얘기하잖아요. 네네. 하이퍼루프가 꿈만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앨런 마스크가 엄청 얘기해서 펀딩을 또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같은 데서 해주고 갖고 USC 같은 데서는 막 많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시속 예전 보면 시속당 800마일 뭐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 가요. 그래서 보면 지금 비용이요. 네. 지금 쟤들 맨날 얘기하는 거야. LA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거기가 뭐 한 시간은 비행기 차 타면 8시간 9시간 걸리고요. 비행기 타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요. 비용도 뭐 아무리 싸더라도 200~300불 들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가 40불에서 60불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오. 그래서 많이 대중교통이 많이 바뀌는죠. 근데 아직 현실화는 안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요. 뭐 그런 거 하세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소비가 안 일어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이 친구가 난 김성훈 과장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연애 때문에 저 친구가 차가 필요한 거죠. 지금 차가 필요 없는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연애하니까 데이트하니까 차가 필요한 거죠. 연애가 아니에요 요즘에. 아니 보통 때 차가 놀죠 집에서. 차가 출퇴근하는 거랑 방송국 왔다 갔다 쓰죠. 그러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오토바이 사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갖고 요즘 보면 미국에서도 처음 나왔던 게 집카라는 거. 미국이랑 유럽에서 나온 집카. 시간 단위 빌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소카 하죠. 맨날 광고하잖아요. 시간당 싸게는 무슨 뭐 3,000원이다는 거. 그래서 물론 그래서 차다 보면 하루 비싸면 비싸지고 이런데 아주 짧게 빌리는 거. 그리고 소카뿐만 아니라 롯데가 이번에 KT인가 어디가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롯데도 그런 거 해요. 롯데도 하고요. 네, 많이 하죠 요새. SK 네트워크스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우버 있잖아요. 우버에서 이번에 우버에서 이번에 관련된 거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미치냐면 2014년에 미국의 국민의 조사해 봤더니 한 4% 정도 우버를 사용해 봤어요. 2015년 되니까 17% 올랐네. 우버를 사용해 본 사람이. 예. 근데 보면 사용해 본 사람들의 또 22%는 있잖아요. 네. 자동차 사는 것을 보류 내지 연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저 친구도 이제 우리 훈이 과장도 정말 좀 더 이제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왔다 가면 차가 필요 없거든 내가 보기에. 네. 근데 그런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차 타고 하면 차가 필요하면 대부분 이제 렌트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 보면 알게 모르게 좀 렌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비싼 것보다는 합리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보면 요즘 그게 맞춰졌던 게 루나폰 있잖아요. 네네. 루나폰이 지금 하루에 2,000대를 여전히 팔리거든요. 루나폰. 그리고 인기가 뭐 없건 간에 LG도 클래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소비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세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아주 비싼 거 프리미엄도 있지만 그 밑에 중저가 그리고 아니면 빌리는 문화가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렌트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렌트 시장. 렌트 시장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집카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카 이렇게 보시면 소카 광고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랑 광고 보면 엄청나게 차가 근처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처가 어디 있겠어? 개인 주차장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예전과 우리 그거 뭐라 그래요?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보면 브랜드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도 이제 브랜드 있잖아요. 이제 어떤 상호 밑에서 같이 있잖아요. GS면 GS 뭐 25 이런 가잖아요. 이런 주차장도 AJ 주차장 엄청 많거든요. AJ에서 하는 거 주차장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AJ 네트워크스예요. AJ 네트워크스. AJ 네트워크스가 그 종합 렌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자동차도 하고 냉장고 이런 거 하고 사람들 그 공장 있죠. 공장들에서 그 웨어하우스도 렌트하고요. 그 AJ 파크 주차장도 하고요. 금융 쪽에 AJ 인버스트먼트도 하고 그래서 AJ 그룹의 지주회사인데 이게요. 지주회사에 이번에 상장돼 재상장 뭐 된 거거든요. 얼마 안 된 건데요. 거래가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게 관심주예요. AJ 네트워크스. 이게 사회적 트렌드에 딱 맞는데 이게 거래가 없고 지금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주에 놔두시고 어느 날 순간에 TV나 이렇게 나와갖고 이성 교수가 AJ 네트워크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 말고 사야 돼. 지금 이거 이런 거 좀 대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포트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투자증권이라 해서 목표 주가 내는 것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표 주가 이런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AJ 네트워크스를 포함한 렌트 시장에 주목하자는 생각 갖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 짓까요? 네. 또 다른 얘기 있어요? 아니요. 그 공유 경제에 대한 거는 지금 태양광도 된다고 보는 이유가 또 하나 공유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수준 높게 얘기하네. 공유 경제. 왜냐면은 제가 4주 전에 3주 전인가 그때 현대증권에서 개최한 세미나 갔다 왔을 때 그때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겨도 있고 잘 한겨 흔들렸는데 공유 경제가 많은 뭐 에어비앤비나 맞아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에너지 쪽에서도 맞아요. 적용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는 솔직히 그 중동 애들이 뭐 있다 그냥 조상 잘 만나가지고서 잘 태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다 그런 거지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왕인 거요. 증산하면은 기름값보다 감산하면 말 안 되는 건 솔직히 이게지. 뭐든지 한 거라면 그분 덕분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대박 났다 그러잖아. 그분 덕분에. 그러니까 그런 화석 연료가 지배한 세상이 100년이 지났으니까 해먹을 때 해먹었고 또 전기차가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얘기 말 다 한 거죠. 그게 제가 작년부터 우리 이 교수가 했는데 유럽 사람들한테 너 왜 전기차를 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싸다 비싸다 뭐 기름값이 싼데 이거 왜 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환경 때문에 산다 그래요. 근데 최소한 이런 거죠. 그게 그 처음에 할 때 화석 연료로 해갖고 뭐가 연료비 할 때 생산할 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나 일단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공해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 자체가 문화가 다른 거죠. 네, 유럽 사람과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의 환경이 많이 다른 거죠. 네. 아니, 그리고 타본 사람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가 없대요. 진동이 일단 기본 진동이 없잖아. 쉐이킹 없죠. 그러니까 가솔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실린더 내에서 연료를 폭발시켜서 가는 거니까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진동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없다더라고요. 스트레스 딱 하나 있죠. 다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냉정하게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소카 같은 거 있죠. 소카 같은 거가 이미 작년 초에 서울시에서 5군데 내곳에 협력 그걸 만들었어요. 전기차 중심으로 해갖고 그 만들어갖고요. 이게 보면 건대인가 어디서 보면 벤처 기업도 있고요. 몇 군데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그 시장에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은 많이 하는 것 중에 기아 자동차 그거 있잖아요. 전기차. 예. 근데 그게 보면 지금 렌트하는 거 있죠. 렌트해 준 거 보면 150km인가 그럴 겁니다. 그 주행 능력이 거리가.
150km인데 그 150km에는 이거예요. 비가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운전할 때 저런 거 있잖아요. 저 뭐라 그래요? 비가 와서 와이퍼 움직이죠. 네네. 그리고 문 여닫죠. 그 창문 여닫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거기서 제너레이터에서 거기 발전돼 갖고 거기서 자동차에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조그만 모터들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자동으로 충전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네. 근데 보면 전기차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전력 소비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잠실 쪽에 사는데 인천공항 갔다 오려니까 그 계산하니까 70km야. 단거리가 70km예요. 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인천공항에 차저가 없어. 인천공항에. 그래서 갔다 오면서 길이 없네. 갔다가 중간에 잘 오면 마포에서 와서 마포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하면 돼. 근데 너무 힘들잖아. 비 오도 그것도 여름철이었는데 비 오면 어떻게 줬대잖아. 그래서 포기했죠 제가 렌트하는 거를. 근데 하여튼 그런 거가 얘기한 대로 아까 그런 것들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앨런 머스크의 CNN에서 대담하는 거 거기 보면 그 충전 시설도 많이 나오거든요. 불과 2, 3년 전에 전국적으로 200개인가 300개 있는데 지금 벌써 2년 만에 7,000개인가 늘어나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냥 슈퍼차저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중요하지만 자꾸 해외를 봐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지부진하지는 하나 외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고속 충전도 있지만 집집마다 저희가 일본은 그 저속까지 포함하면요 10만 개인가 그래요. 충전 시설이. 왜냐면 일본은 소형 그게 많아요. 리프가 워낙 많이 풀려가서 10만 개인지 7만 개인지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다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공동주택 시대면 되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 아파트 보면 지금 한마디만 하면 되죠. 그것도 나라에서 다 만들어준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거 공용 하고 그거 대해서 카드로 해갖고 계산하게 하고 우리나라 같이 교통카드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교통카드를 통해서 충전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그게 태양광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전기가 남아도니 어떻게? 네,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아도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작년 여름에 보면 에어컨 틀고 상점에서 문 열어놓고 있으면 150만 원 벌금 냈잖아요. 올해는 지금 전기 많이 쓰라고 그 윗사람부터 얘기했고요. 올해는 단속 하나도 없었죠. 올해는 그래서 요즘 그 레스토랑들의 추세가 뭐예요? 테라스로 만들어갖고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안 틀었을까요? 다 틀었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이렇게 잘 안 된 나라고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해 그리드 해갖고 아직까지 잘 안 된 나라 개발도상국 중심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갖고 좀 많이 그런 나라 중심으로 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좀 그런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오늘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하고 예, 다음 기회에 하죠.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이승원 교수의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